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은 지적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장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실 거고요.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어떤 게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등기부가 구성되어 있고, 등기 신청과 처리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장부는요,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 같은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공부에 등록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우선시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하죠. 해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 그리고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권리관계 중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항만 나타냅니다. 등록하고 공시, 외부에 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어만 아시면 누구든지 지적 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급도 가능하죠. 이렇게 공시된 사항을 변경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연역을 보시면요, 고려 조선말까지는 양전이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양전은 측량을 말한 것인데, 이렇게 토지 측량 제도로 국가에서 토지를 관리했다는 소리겠죠. 이후에 구한말에는 이 지적제도를 창설 시도했고,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토지조사사업, 1910년부터 1992년까지는 임야조사 사업을 거쳐서 지적법을 제정합니다. 때가 1950년 12월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지적법이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측량에 관한 법률, 수로조사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지적법, 이 법률을 통합해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고, 또다시 2016년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령칭을 개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을 보시면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주된 내용인 소재와 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국가가 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또한 지적 공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가가 결정했죠. 이를 지적 공부에 등록했죠. 이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공개하겠다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공개 원칙 때문에 누구든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재는 무료인 것도 있습니다. 열람 발급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적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토에 대해서 토지 이동, 토지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분할 합병 또는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말소되는 이러한 사항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원칙적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 관할, 시, 군, 구청이 직권으로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측량하고 지적공고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죠. 등기부에 공시되는 내용은 신청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등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적에 관한 사항은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제로 현장 방문하죠. 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서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와 달리 본회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등록해서 공시하고 있다는 거. 등기제도의 내용은 따로 보시겠지만 차이점이 직권이냐 직권이 아니냐라는 차이, 그리고 사실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느냐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냐라는 것 가지고 차이점을 두곤 합니다.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 이렇게 구성해서 나누어 등록하고 있죠.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즉 지적제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 축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자 지분,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등이 있죠. 소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소유자가 임의로 창설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지번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해서. 지목도 소유자가 변경 가능하죠. 토지 개발을 한다면 그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죠. 좌표에 대한 변경도 있습니다. 지번이 변경이 되면 또는 면적이 변경되면 좌표 또한 변하겠죠. 면적도 변경 대상이 됩니다. 가령 분할을 했다든지 또는 합병을 했다면 면적이 줄어들든지 또는 늘어나겠죠. 축척도 변경이 되죠. 소유자도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소유자별 지분은요 주로 공유로 있을 때 지분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번은 필지에 대해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입니다. 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고 그 표기 방법은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지, 3번지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차이점이 이 산자가 붙이냐 붙이지 않냐라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지번은요 그 부여의 원칙이 북서기본법, 즉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쪽 쪽에서 끝이 나는 거, 1번 출발 마지막 끝번이 이게 여기 되겠죠. 그리고 본번과 부번의 몇 번, 1의 1번지, 1의 2번지 같은 부번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번의 부여 방법은 북서 기번형, 그리고 표기하는 방식은 평행 제도를 쓰죠. 아라비아 숫자를 쓴 나라는 모두 이런 평행 제도를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번의 부여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지난 시간에 봤던 바와 같이 총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 지목의 토지의 이름, 지목은 용도별로 구분한 것이고, 그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을 쓴다는 원칙, 그리고 주된 지목을 추정하고 있고, 영속성의 원칙, 사용하는 목적을 추정하는 그런 원칙을 두고 있고, 그 용도의 큰 거, 경중을 따지는 원칙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목의 표기 방법은요,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 같은 경우에는 정씨명칭 전체를 기재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는 첫 글자 또는 차문자 두 번째 글자로 기재하는 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런 지목 같은 경우에는 총 28가지로 되어 있다. 정식 명칭은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고, 지목 부호로는 두 문자 첫 머리 글자 또는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도면인 지적도와 임야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직선으로 연결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경계는 직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일정한 등록 단위를 가지고 기재하고 있죠. 그 등록 단위가 제곱미터로 정하고 있고, 등록하는 지역의 축적에 따라서 그 단위는
0.1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자연수까지 등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제곱미터 단위지만 0.1까지 1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단위가 0.1제곱미터까지는 경계가 아주 정밀한 곳이겠죠. 주로 도심지 외라도 축척이 500분의 1 그리고 600분의 1을 쓰는 그러한 곳에는 이렇게 단위가 0.1제곱미터까지입니다. 경계가 정밀해야 되겠죠. 반면에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이라면 아주 정밀할 필요 없겠죠. 면적을 측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경계의 정밀도가 높지 않은 곳, 주로 이제 도심지 외곽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대장과 지적도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기록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은 대장과 도면이 있죠. 이 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등록된 장부를 말하고 주로 글자와 숫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야대장도 그 내용이 마찬가지인데 앞에 산자를 붙여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임야대장을 발급하려 하면 일반 지번이 아닌 산자를 붙인 지번을 써야 됩니다. 산 1번지, 산 2번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혼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뒤에 붙어 있는 장부죠. 만약에 이 토지에 2명 이상이 공유로 있다면 공유지 연명부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뒤에 붙어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구분 소유의 대상, 즉 이 건물 지상에 집합건물이 있다면 대지권 등록부로서 지분, 토지 지분에 대한 표시를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뒤에 붙어 나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도면입니다. 그림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를 좌표 형태로 나타내는데 Y점, X점을 가지고 경도, 위도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힘든 내용이다.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주로 동지역 이상이라면 대부분 다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을 쓰고 있고 0.1제곱미터까지 그 면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지적 공부에 대한 사항은요, 결국 그 소재가 지번이, 지목이, 좌표가, 면적, 축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별 지분 같은 이런 내용을 어느 장부에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관련된 공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국가기관의 통치권에 미치는 전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더라.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고 변경되면 별도로 그 변경해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이다라는 거. 지적의 등록 원칙은요, 지적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 지적을 등록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직권 등록을 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필지는 한 필지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그 한 필지 속에는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 축척,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본번과 부번으로 표기하는 평행제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 지목은 28가지이다. 지목과 토지 개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장과 지적도 등을 보시면 이 지적 공부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있고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 관련된 사항은 이러한 개별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지적 공부에 대한 확인과 어떻게 어떤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